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 날 그 서울시에서 시험 본 거 있잖아요. 지방 이제 공무원 시험 제1회 실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됐고 수준이 어느 정도였고 또 그리고 커트라인이라든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기출문제를 풀을 통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나중에 하고 먼저 문제를 간단히 한번 봅시다. 1번 보시죠. 보기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늘 기본서식 가서 말하지만 자료들을 잘 알아야 돼. 그 밑줄 친 이 나라는 어느 나라냐? 거기에 해마다 10월이면 제사 지내는데 술 마시고 노래했대야. 근데 무천이래, 무천. 그런 이제 제천에서 무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 나라야? 바로 동해지, 동해. 네. 그 동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일본 마가우가 저가 요거는 어디요? 부여죠, 부여? 이렇게 부여. 2번 철이 많이 생산됐다. 낭랑과 저기 뭐 일본에 수출했다. 이거 나오잖아. 요거 이제 변환이죠, 변환. 이제 뭐 우리가 그 변환, 뭐 사만 중에서 특히 이제 변환. 손오부, 오부 정치. 손오부, 오부 정치 세력. 손오부, 전로부, 괴로부는 고구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4번 다른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솔 등으로 변상하는 책화. 오늘 오전에 첫 수업 나가는데 아까 책화 얘기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책화. 그래서 아까 동해의 책화 제도를 보면 신석기 사회가 경제적으로 서로가 독립된 경제활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해 줬지? 오전에 배운 거 이게 기억 안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설명해 줬는데. 4번이 바로 동해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중하로다가 그 출제 어떤 상중하의 그런 어떤 난이도를 보면 이건 하여, 이건 하여. 그래서 여러 나라는 반드시 나오니까 못 잡으면 안 돼. 자, 2번.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팔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에는 이러면 안 돼. 고려시대는 지방안에 못 나갔어요?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에 나갔다고 하는 조선이고, 지방에는 수령이 있잖아. 그러면 수령 밑에 향리들이 육방이 있지. 이런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있습니다. 중앙에 왕이 있잖아, 왕. 왕이 있고, 지방에 수령이 있는 거지. 그럼 왕 밑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6조예요, 6조. 6조가 있는 거야, 6조. 2부터 이후에 병영공, 공조까지 이렇게 2조부터. 그러면 수령이 지방의 왕이라고, 왕을 대신한 거니까. 그래서 이 밑에도 이렇게 6조가 있는 거지, 6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6방이라죠, 6방. 2방부터 공방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맞는 얘기 되는 거고. 3번 중앙에서 유양소를 통해 경제서를 통제했다. 이건 앞뒤가 바뀌었지? 이건 잘못했지? 그래서 3번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중앙의 경제소, 중앙의 경제소가 지방의 유양소, 지방의 그러한 유양소를 통제하는 것이지.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조선은 향촌자치를 허용했는데 그 향촌자치의 중심기구가 유양소라 했죠. 근데 배타적인 유양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중앙에
경제소를 설치해서 통제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요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나오면 하는데 자주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중정도로 다 난이도를 한번 해봤어요. 자, 4번 인구를 늘리는 것이 수령의 중요한 임무에서 그러니까 수령 임무 7가지가 있는데 인구를 증가시킨다, 교육을 갖다 시킨다, 부역을 갖다 변동해야 한다, 소송을 한다 이런 7가지 있다고 수령 임무 7사 중에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3번이 옳지가 않다. 지방자치를 허용했고 그 지방자 중심교육가 유양소고 배타적인 유양소는 경제에서 통제한다. 3번 보기는 백제 어느 왕 때 사실이다. 이 백제 이 왕과 대립했던 고구려 왕은 그럼 백제는 11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이 기록 고기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백제는 나라를 연 이래로 문자로 이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때로 박사 공을 얻어 서기. 그러면 백제 제시는 백제의 역사책 서기란 말이야. 서기. 예? 이 공이란 사람이 예? 공의 서기란 말이야. 여러분 이거 상식 아니야.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면 백제의 공이 서기를 갖다가 편찬하는데 이거 어느 왕 때야? 그렇지, 근초고왕. 아주 쉬운 거. 그러면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쳐들어갖고 평양성을 함락하고 왕을 갖다 죽였지. 그게 누구요? 고국 원왕이지. 그래서 바로 백제 근초고왕과 대립했던 왕은 고구려의 바로 고국 원왕. 그래서 전사하잖아. 371년에. 요건 뭐 삼국의 시대에 이제 왕들 업적해 보면 아주 잘 나오고 아주 기초적인 거. 요것도 선생님이 뭐 하 정도로다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음 내용의 다음의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다음 보기의 내용 발표에 대한 설명. 우리보다 먼저 문명 개화한 나라들 보면 남녀 평등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벌써 보면 뭐야? 남녀 평등. 개항 이후에 남녀 평등 그 나오잖아. 어려서부터 각 학교에 다니며. 그게 조선은 여자들 학교 못 다녔잖아요. 근데 남녀 평등 나라 학교 다닌다 이 말이야. 학문을 다 배웠다. 장성 후에 사나이와 부부의 을을 맺어 평생 살더라도 그 사내에게 조금도 압제를 받지. 뭐냐면 조선시대는 남자는 여자에게 종속됐잖아.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가 동등하더라 이 말이야. 이처럼 대접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 못지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조선에 우리나라 보면 그 엄마들이 뭐라면 아버지들이 뭐래. 아주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조선시대의 유피물로.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시대의 여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뭘 하려면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움츠렸는데 이제 뭐냐? 배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배우니까 이제 뭐야? 그런 말 사나이 못지않게 배웠으니까 그런 까닭의 권리도 일반과 같으니 어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신지식을 통해서 여성 남성이 평등해야 된다. 이 여성 인권선은 비슷한 거구나. 이게 여성들에 대한.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신문 황성신문이라고 있는데 황성신문에 발표된 최초의 그 여성 인권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조선 최초의 여권 선언문, 여권 선언문인데 요걸 갖다가 여권 통문이라고도 해요. 여권 통문. 이게 이제 황성신문. 황성신문에 이제 1896년에 이제 황성신문에 그런 실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리 실었고 여성의 이제 그 중요성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서울의 북촌의 양반집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찬양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여성학교, 숭둥학교, 요런 걸 갖다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표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평양의 양반 부인들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잖아. 서울 북촌. 북촌의 양반 부인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찬양회가 조직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 이걸 그래서 이제 이들이 찬양회를. 그래서 여성 교육의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느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여권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찬양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최초의 여자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 이름이 이제 순성학교, 숭동학교. 다른 말로 학교를 갖다 설립해가 되죠. 최초의 여성 사립학교 기관이요. 이렇게. 네. 여성 교육의 그런 중요성을 얘기한 거게 되겠지? 그런 것이고, 거기 3번에 보면 교육부 조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2차 가보교육 때 고종이 발표한 거야. 그래서 근대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 4번, 이 발표에 따라 한성사범학교는 교육입국 조서 발표에 따라 설립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3번은 근대 교육의 중요성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2차 가보육 때 나온 것이고, 요 교육조서 반포에 따라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게 된 거라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문제를 볼 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자주 다루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그래도 요 20문제 중에서 출제문제, 난이도가 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이라고. 선생님은 여러분의 분명히 가르친 게 근현대사 심화학습을 통해서 개양 이후의 근대사회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선생님 책 학원에 근현대사의 154쪽에 보면 요 자료가, 요게 나온다고 그대로. 그래서 이따도 얘기했지만 근현대사를 반드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요거 개양 이후에 평등사회 하면서 여성들의 여권 신장하면서 여러분에게 다뤄줬고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근현대사를 배운 친구 이거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평양이 아니라 서울인 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찬양회 조직됐고 여성학교, 최초의 여성 사립학교, 숭동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근대 여성들의 그러한 인권선언, 교육평등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자로 다루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항으로다가 좀 규정해 봤다 하는 거고요. 5번. 보기에 정책이 실시된 왕대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제2균형범 정월의 교서를 내려 내외 관료의 녹봉을 폐지하고, 이거잖아, 그지? 녹봉을 갖다가 폐지하고, 그리고 조를 차등 있게 조. 그 여러분이 녹봉, 노급 폐지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 폐지 하고 이제 조를 내린다 했잖아. 조를 갖다가 이제 해서 차등, 조를 갖다가 차등 있게. 그리고 이 앞에 뭐 있어? 앞에 노급을 폐지하려면 뭘 줘야 된다 그랬잖아. 선생님 이런 말 하는 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걸 떠올리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줬던 거를 갖다 아무것도 안 주려면 뭘 주고 대체시켜야지.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하려면 뭘 지급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랬지? 이래야지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 그 기억이 더듬어지지. 그러면은 이건 누구야? 바로 이거는 신문왕이지. 이것도 여러분이 늘 했고 문제도 다뤘고 이거 하지 하. 그러면 이제 신문왕에 대한 거. 독서 상품과. 독서 상품은 원성화 신라가 돼. 원성왕이죠. 원성왕. 이것도 많이. 2번 얼마나 쉬워.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학을 설치했다. 2번이 답이고. 3번. 이제 이거는 국학과 관련돼서잖아. 국자감을 건쳤다. 누가 그랬어?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 번 해서 경도감
아마 여러 번 써주고 문풀에서도 이거 다 다룬 거예요. 그동안 문풀하면서도. 또 국학의 공자와 십처, 이건 성덕왕. 이게 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다, 하. 우리 뭐 신문왕 하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그죠? 김웅들의 난을 진압했다. 그렇죠? 뭐 행적, 중앙군, 지방군을 정리했다. 그죠? 구서당 뭐 이런 거죠. 10점 해갖고 뭐 많은 업적이 있지. 보기에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선물로 가장 옳은 것. 이 단체는 조선국권 회복단이 박상진이 풍기에 광복단과 제외 조직하였다.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독립군 양성. 그럼 이제 1910년대에 비밀결사인데, 그죠? 기억이 딱 나야지.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중심 인물이 김좌진, 그리고 박상진, 이런 분들이 바로 중심 인물이잖아. 그래서 저 풍기에 대한광복단을 모철했다. 대한광복회지. 대한광복회. 풍기에 광복단을 모철했으니까 대한광복회. 10년대의 비밀결사 중에서 가장 활발한 그런 활동을 했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했어? 자, 요거 기억을 떠오르는 거야. 나라를 빼앗겼어. 일제가 무단 통치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밀결사다 이 말이야. 국내에서는. 일본이 무단 통치하니까. 이런 얘기 했지. 그래서 독립의군부라든가 조선국권 회복단, 대한광복회, 조선국민 이런 거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했지. 그렇게 비밀결사 운동을 해서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회복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고종이 살아있으니까 고종을 다시 황제로 추대하는 복벽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이냐. 이런 문제를 했죠. 그래서 복벽주의 대표적인 게 독립의군부고, 그리고 공화정 대표적인 게 여기 대한광복회라 했잖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본의 신흥강습도, 신흥강습 요놈은 이제 그 경학사, 저기 삼원보에 있는 경학사가 이런 걸 만든 것이고, 해외, 이건 해외 문제잖아. 그지? 또 블라디보스톡, 이것도 해외잖아. 권업회가 한 거지, 권업. 블라디보스톡의 최초 임시정부, 대한광복정부죠. 그 대한광복정부를 만든 게 권업회지. 이런 것들은 국내 비밀결사가 아니라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관련된 거지. 3번, 무력항쟁의 그런 의지를 담아갖고, 이제 그, 대한독립선언. 요거, 중강단이지.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국내에 있던 비밀결사가 아니라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 기지와 관련된 거라고, 해외에 있던. 그래서 10년대에는 국내에 있는 조직은 비밀결사에서 한 것이고,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거지.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공화주의 이념에 따라서 공화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4번이 여러분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비밀결사에서 대한광복회를 늘 다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루다가 좀 난이도를 조정해 봤어요. 7번. 보기에서 가의 인명과 그의 저수를 옳게 짝지어놓고, 진성왕 8년에 봄 2월에 가가 심으십조. 그러면 진성여왕이라면 신라되잖아. 신라에서 심으조 사회경을 올린 사람이 누구요? 뭐 가장 최치원 아니에요, 최치원. 최치원 작품. 김대문 아니에요? 김대문, 최치원이요. 그러면 최치원이 3, 4 했는데, 최치원이 제왕 연대력을 썼지요? 전하지 않지만. 그러면 4번의 한상기는 최치원이라 누구요? 이건 김대문이지, 김대문. 김대문이가 한산주에, 그죠? 지방으로 가서. 이것도 최치원, 김대문 하면서 늘 얘기한 것 때문에 이것도 하요. 그래서 김대문이 쓴 거는 현존하지 않지만, 최치원이 쓴 건 일부 현존한다 그랬죠?
제왕년대라고는 현존하지 않지만 있고, 그죠? 뭐 개원 필경. 그래서 이 출제를 쉽게 낸 게 선생님 같으면은 개원 필경, 계림잡전 요거 갖고 여러분을 갖다가 꼬신다고. 그래서 계림잡전은 김대문 거고 개원 필경이 최초원 거지. 그렇게 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은 문제와 관련돼서 좀 하야다가 좀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8번 복에 미추친 인물이 왕으로 주게 하여 활동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 개경으로 돌아온 강조는 김치향 일파를 제거함과 동시에 국왕마저 패노 살아했다. 이와 같은 소용들 속에서 대양 원군이 임금을 추대했다. 자, 요거는 바로 강조의 정변이죠. 그 강조가 난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강조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갖고, 왜냐면은, 거란 침입 과정에서 이제 공을 세웠는데 이제 불만이 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목종의 엄마가 이제 여기 보면은 있는데, 그가 이제 천투태운데, 김치향과 이제 내연 관계를 맺었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종을 없애버리고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애를 올리려고 했걸랑 요거란 강조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갖고 썰어버린 것이지. 그리고 목종을 죽여버리고, 바로 누구야? 강조 정변으로다가 강조가 누굴 옹립하냐면 현종을, 왜냐면 여러분 왕을 갖다가 이제 살해했다니까. 그죠? 그 왕이 이제 살해된 왕이 목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즉위한 게 현종을 옹립하지. 그래서 현종 때 있었던 걸 말하는 거야. 현종 때. 그래서 현종 때 있었던 일,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현하사라고 창건하였다. 그래서 1번이 여러분이 답이죠. 그럼 2번은 거란 침입 대비하여 관군을 조직했다. 이런 거 많이 다뤘죠. 태해 정광, 경성몽할 때 경종. 우리가 이제 태해 정광할 때 정종. 자, 그리고 강동육주 땅을 고립해냈다. 누구의 활약이야? 그거는 이제 성종 때, 그지? 성종 때 서희의 활약으로다가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도 뭐 아주 기초적으로 맨날 다룬 거고. 제주대장경 착수했다. 그거는 이제 누구 때면은 몽고 침입이 대병하니까 고려 후기지. 그래서 그 고종 때요. 고종 때 누가? 최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선생님이 요것도 상이라고다가 이제 난이도를 했는데 왜 상이냐? 요 강조의 정변을 갖다가 깊게 다루진 않아. 단 이제 거란 침입 과정에서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이제 다루고 선생님 책에는 강조의 정변에서 참고로 다 설명해 뒀어요. 그래서 이런 김치향 일파가 이러한 그 계획을 꾸미자 강조가 그들을 없앴고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현종과 관련된 거예요. 현종. 그래서 현종은 현하사라는 걸 갖다 짓게 돼서 우리가 8번을 갖다가 상이라고 선생님이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많이 다뤄보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2번, 3번, 4번은 그건 뭐 아주 늘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고 이렇게 9번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내용 중 옳은 것. 기억. 정상기는 최초로 백리를 한자로 수정한 동국여지도가 아니라 동국지도지. 그래서 기억은 X지. 왜냐면 동국지도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거기 나오는 동국여지도 있죠? 동국여지도.
이 동국여지도는 얘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그 18세기 초 그러니까 뭐 왕으로 치면은 이렇게 영조 때 될 것 같은데 요때 이제 요게 윤두서 그런 화첩에 나와요. 18세기 초에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상기가 최초로 백리책을 사용했다는 것은 동국지도. 시험 문제 많이 다뤘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니은.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져 신경준의 고금성림과 유희의 언문지가 나왔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국학운동에서 여러분이 뭐해? 그 신경준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가 한글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그 여러분에게 뭐를 하게 되냐면은 그 훈민정음 운해, 그죠? 훈민정음 운해. 그런데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 하면은 세종 때 나오는 것이고 훈민정음 운해게 되면은 영조 때 나온다 그랬지. 그 얘기는 하지. 그래서 이 신경준 같은 경우가 훈민정음 운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희의 언문진 맞는데 국어 연구에 대한 그 내올 때 여러분이 고금성림은 그 신경준 작품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도 한두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의봉이라는 선생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니은이 잘못되었다. 그 니은에서 고금성림은 신경준이 아니라 이의봉 작품이다. 그리고 신경준의 작품은 훈민정음 운해. 그래서 기억나지? 내가 똑같이 하잖아. 수업 시간하고. 그래서 이거 함정 문제다. 세종대왕 때는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훈민정음 운해는 훈민정음 들어갔다고 무조건 세종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뭘 봐야 돼? 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출제 경향을 알고 다 설명해 주니까. 자, 그래서 이봉의 고금성림도 얘기한 적이 있고, 신경준의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신경준은 이제 훈민정음 운해라든가 강계고 이런 걸 갖다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디귿. 유득공. 동사, 이것도 얼마나 쉬워. 그지? 디귿도 X인데, 이거 뭐 기본이지. 우리가 유득공은 여러분이 발해고지, 발해고. 이건 뭐야? 확인만 할게요. 그리고 동사강목. 거기 나온 동사강목 누구 작품이야? 그건 안정복이지. 이건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외워야 될 문제. 자, 그래서 디귿도 잘못됐으니까 니을과 미음이 뭐 그런 거 4번이 니을과 미음이겠죠? 그래서 니을 이종환의 택리지 허준의 동호부 아주 쉽잖아. 기본이지 기본.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 할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다른 건 뭐 일본 뭐 기억 정상계 동국지 딱 들어오면 되고 니은은 잘 모른다 쳐. 디귿 문제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니은은 잘 모른다 쳐. 근데 니을과 미음 이종은 탱이지 허준의 동 딱 나오면은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갖고 상이라고도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선생님 상이로 안 보고 중정도로 다 봤어요. 중정도 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 문제풀이 해줬고 선생님 배운 중에 상은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10번. 보기와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워서 사찰을 빼앗지 말 것. 사찰을 지을 때 도선의 풍수지 맡게 했고, 연등회파를 성대했고, 농민의 유역과 수험을 갚고. 이건 뭐예요? 딱 보면 벌써. 누구요? 얼마나 다르어? 우리가 태조의 훈유십조잖아? 딱 보면 알죠. 훈유십조. 그러면 얼마나 알았어? 고려, 태조, 뭐 성종, 뭐 광종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본이 누구요?
귀주의, 쌍기에 의해서 과거. 손 입 아파 이제 안 해도 되지. 귀세는 호족의 성, 사성정책. 호족을 갖다 회역해서 왕씨도 부여했고 결혼정책 썼더라 했지. 태조왕할 때 얼마나 쉬운 문제야.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전시과, 경종이고, 관료대들을 안전시키 4번도 광종이죠? 공복제도? 아주 쉬운 문제. 그래서 하루 봤어요. 복이 가에 들어갈 군대로 가장 옳은 것. 제가 전날에 팬 원인은 우리가, 적이 모두 말을 타고, 근데 우리는 보병이라 전체 깨때문에. 그래서 여진족이 왔을 때 걔들 보병이었다. 우리 깨졌다. 그래서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바로 별무반을 갖다 해야 된다. 윤관이 그러잖아요. 윤관의 별무반 아니야 이것도. 문제도 다뤘고. 문제 풀 시간에 3번. 광고는 아까 도방은 사병 집단이고 삼별초는 이제 몽고와 정했고 최후의 사병이죠. 그렇게 보는 거지. 이것도 하지요 뭐. 다른 거니까. 12번. 보기의 천주교 전파 상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늘 선생님이 다뤄주는데, 이승훈이 북경에서 서양 신부에게 영사를 받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8세기죠. 왜냐면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게 신앙화되는 게 서양의 신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인 양반에 의해서 신앙화되었다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선생님 수업시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이승훈이 최초의 그러한 세례자라 그랬잖아. 그지? 예. 그래서 최초의 그런 세례자로서 그분이 이제 그 18세기 후반에 요게 이제 정조 때니까. 그지? 18세기. 왜냐면 어떻게 정조야? 남인들이 정조 때 많이 들어갔고 남인 정권은 천주교에 관대했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해서 이제 천주의식을 갖다가 했는데 요게 이제 윤지충이 사형당하는 거냐.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박해? 신의 박해, 신의 박해. 신의 박해. 요것도 이제 정조 때 있었던 것이고, 신의 박해고. 자,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를 보면, 요건 뭐예요? 천주시를 갖다 해서 이제 천주교를 소개하는 거잖아. 근데 요때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온 거지. 이수광의 지붕에서. 요거는 이제 17세기가 되는 거지. 17세기.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광해군 때니까. 자, 그리고 니을은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황사의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를 당하고 나서 이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바로 이제 교황청에 해갖고 서양의 군대가 와서 천주교 탄압을 막게 해달라. 서양의 군대를 데려오도록 한 거지. 그래서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신의 박해가 있고 나서 그 뒤에 후속 조치로다가 저런 게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다 18세기 후반인데 이것도 18세기 후반이고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천주교가 이제 학문으로서 천주교가 소개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가 남인 양반들에 의해서 신앙화되었고, 신앙화되니까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니은 신의 박해였던 것이고, 신의 박해를 서양에 알리기 위해서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디귿, 기읒, 니은, 니을 3번이 답이다 하는 겁니다. 요런 거는 좀 흐름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는 중 정도로다가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연도를 좀 더 이제 정확히 말해주자면
요거는 이제 1784년에 있었던 것이고, 요 신의 박해는 1791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황서, 요 백서 사건은 순조 때지. 이렇게 1801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건 뭐 연도까지는 필요 없고 17세기니까. 외워진 게 아니라 흐름으로 잡아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천주교가 학문으로서 소개되었다. 학문으로.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소개됐다는 거고, 그거를 남인 양반들에서 18세기 후반에 와서 신화가 되었다. 그래서 확산되니까 정부가 탄압을 했다. 그래서 윤주충이가 최초로 이제 죽었는데 그게 신의 박해고, 이걸 서양 서방에 알리기 위해서 황성의 백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공부할 수 있지만 암갱칭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건 중급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13번. 보기의 법을 한국에 적용한 이후 일본이 벌린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딱 나오잖아. 총동원령. 그죠? 총동원령이란 뭐냐면 일본이 전쟁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한국에서 법적으로 징발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야.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령. 그래서 이게 이제 1938년 4월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할 때,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학도병제와 징병제를 시행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학생들을 끌고 가고, 징병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943년하고 1944년에 행해졌던 것이고, 얼마나 쉬워. 여러분, 헌병경찰 제도는, 이 헌병경찰 제도는, 요거는 무단통치잖아요, 무단통치. 응? 그런데, 이 국가총동원령, 요거는 무단통치가 아니라, 무슨 통치? 민족말살통치. 그 문제를 조금 어렵게 접근했는데, 정답은 아주 쉽게 놓은 거지. 선생님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냈고, 또 다뤘죠. 어떻게, 이유의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내버렸어? 어렵게 냈을 때. 학도, 학도 지원병이 아니라, 일반 군대가 지원병제도 있죠. 왜냐면, 법률이 없으니까 그냥 지원병 제도를 갖다 해야 되잖아. 학도가 아니라 일반 지원병 제도. 그죠? 이 지원병제는 요건 1938년 2월에 근데 누가 지원을 하냐고 또라이가 지원 안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어. 국가총동원을 만들어서 법적인 걸 남겼다 그랬잖아. 법적인 걸 마련했다고. 이거로 인해서 이제 막 끌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지원병 제도를 먼저 했다가 안 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뒤에 학도 지원병제도 국민징용제 이런 게 되는 것이지. 이건 일반 지원병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 지원병제도.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걸 만들었다. 대체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억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걸 내지. 이거를. 근데 이 출제용은 어렵게 내지는 않은 거예요. 배란간에 이제 무단통치, 헌병경찰 통치가 나와. 지금 10년 되니까. 아주 쉬운 문제지. 국민징용령, 여자정세 근로령.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3번 같은 것도 1939년에 있었던 것이고 4번은 1944년 이렇게 여자 정신대 근로령. 그래서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선생님이 앞에 그 뺐어요.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육군특별지원병제는 38년에 있었던 나 같으면 이걸 낸다. 근데 이 사람은 내지 않았다. 쉽다 이런 거지. 이것도 하루다가 선생님이 판단했어요. 다음 보기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종 황제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 때 나라가 폐허되었다가 다시 존재되었고 백성 거의 죽었다 소생하였다. 이건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가 도와줬다는 거를 우리가 깊숙이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명에 대한 사대를 해야 되고, 그죠? 의리명분론.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을이 그런 명분론을 강조하는 거지. 사람이 의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러한 의리 명분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청을 갖다가 우리가 정벌해서 명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송시열이 제출했고 효종에 올린 글이고 북벌에 대한 논의였었고 청의 문물 이건 정반대지요. 청의 문물은 의리가 아니라 실리지. 그죠? 이거는 청의 문물 수용하자. 이건 북학이지. 북학. 청을 배우자 하는 것이지. 전혀 달라. 그죠? 의리 명분에 의해서 이거는 청을 배척하자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친명, 배청, 뭐 배금, 뭐 배청 이런 정책인데, 4번은 청의 문물을 갖다가 수용하자는 거니까 전혀 반대된 얘기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15번. 보기에 그를 저술한 인물에 대한 소문을 가장 옳지 않은 것.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었으나 역사는 없었다. 나라는 형이여 역사는 신이다. 이거 누구야? 기본이지? 박은실. 박은쌤이 그죠? 한국통사에서 말하는 역사인식, 나라는 형의 역사는 신이다. 박은식. 옳지 않은 거. 유교 90년 썼고 식민사학 정체성. 여러분이 이분은 민족주의사학자잖아요. 그죠? 2번은 식민사학적 정체성의 근거로 무너뜨리는 데에서 기여했다. 이때 사학 중에서 식민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경제사학이죠.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으로다가 일본의 정체성 이론을 갖다가 비판한 것은 누구요? 그렇지. 백남은.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막 다 문제 다룬 거지 다? 다룬 거잖아.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백남은의 조선사회 경제사. 그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선생님한테 어떤 선생님이 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 문제인데요.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이상한 문제 다룰 필요 없다고. 왜? 그렇게 안 내요. 근데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어서 인터넷 찾아보고 어서 보지 않는 거. 그런 문제를 낸다고. 그럼 학생들은 거 더럽게 어려운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게 공부한다고. 봐봐. 어렵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선생님한테 문제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내가 풀어주는데 이런 공부는 시간에 비해서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내가 그러고 올라. 이거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그럼 먼저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왜냐면 그 헌법을 갖다가 이제 개정하고 했잖아요. 이제 국민대표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죠. 이때 2대 대통령 임시. 그리고 한국독립지월사, 3.1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수집했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고, 역사사건을 시대순으로. 자, 이모군란. 이거 아주 단편적인 거잖아. 그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옆에 연도를 다른 게 중요하지. 강화도주요. 갑신정변. 텐진조약.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3번이다. 니은, 기역, 디귿, 니을. 이건 뭐 굳이 설명할 것도 없는 것이지. 예를 하자면 강화도 조약으로다 이제 근대 개혁을 하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고 그 뒤에 이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개입이 심하니까 청나라를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젊은 박영호 같은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갑신정변 결과 청나라와 일본 간에 텐진조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것도 여러분이 그냥 모르겠어요. 요거 같은 거 선생님 하루다가 선생님 평가하는데 왜 근현대사에서 근현대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건 하지. 이건 뭐 상이 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야. 왜냐면 뭐 여기 뭐 늘 머리에 늘 있던 거지 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국간섭이니 뭐 시노모스키 조약이니 뭐
뭐 요런 거 정도도 나온다면 또 뭐 거문도 사건이 이러면 좀 그럴까? 아주 그냥 대표적인 건 명제들만 나오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17번. 보기에서 이름과 활동을 옳게 짝지은 것. 이재현 망건당에서 원나라와 교류했다. 이건 아주 선생님이 딱지 않도록 얘기했죠. 원나라 누구? 조맹부와 같이. 그래서 우리 고려에게는 조맹부체가 유행한다 그랬지. 송설체. 조맹부가 송설이란 말이야. 그게 설명했지. 이런 얘기 던지면 맞아 저렇게 설명하셨지. 기억이 나야 돼. 이거 보면서도 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선생님 수백 번 얘기하는 건데. 니은. 안양이 공민왕이 중용한 성균관 대사성. 안양은 충렬왕 때 활동하는 분이에요. 공민왕 때가 아니라. 그래서 X인데, 그러면 지금 공민왕 때 중용한 성균 대사성. 요거는 2세기에 해당, 2세기라는 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안양이라는 분은 뭘 나와야 돼, 안양은? 안양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했어? 안유라 그랬지. 이분은 뭐라 그랬다, 이분은? 이분은. 바로 충렬왕 때 뭐 했어?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이지. 이건 기본이잖아, 기본. 이색, 충렬왕 때 성리학을 봉투 여러 충렬, 저 3번은 저 디귿은, 이건 누구 해야 돼? 이거는 안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색이 아니라. 니을, 정몽주, 역사서 사략은 누구예요? 이건 이재현이지, 이재현. 정몽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나요?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뭐, 요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랄까, 많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것, 직접 많은 할당을 해서. 그래서 그 좀 등한시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정도로는 놨어, 중정도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선생님 문제 다뤘고, 얘기했고, 그런 거는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한시할 때면 조금 정드는 건데, 망건당 얼마나 얘기했고, 이재현 뭐 얼마나 얘기했어. 사략. 자, 그것도 중정되는 것이고, 18번. 일의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2에서 고르면, 자, 남북 통일 문제죠? 이게 그냥 선생님이 벌써 7.4 남북 기본합의서 6.15. 그럼 제시된 자료는 뭐예요? 세계 중에 남바 부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을 잠정적으로 특수관계. 요거는 뭐예요? 남북 기본합의서의 선물이잖아, 그죠? 서문이란 말이야. 그지? 1991년 12월 13일.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정부, 그럼 요걸 발표한 정부는 91년이니까 어디예요? 노태우 정부요, 노태우 정부. 그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그 있었던 그러한 정부잖아요, 노태우 정부가. 그럼 그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그러한 사실로 여러분이 묻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남북한 동시유엔을 가입했다. 기억은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1991년 남북한 그 동시유엔 가입이 됐으니까. 뭐 노태우 정부 때 이거 늘 하는 것이고요. 니은 서울 올림픽 1988년 대표적이죠? 그 기억과 니은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이것도 하죠, 하. 그러면 금융실명제 이거는 김영삼 정부, 이 수업 시간에 뭐 늘 다른 것이고, 김영삼 정부에서 1990 요게 3년인가 4년인가. 선생님 좀 그 연도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93년. 그리고 6.25 선언. 요거는 뭐 이건 잘 알잖아, 그지? 요건 김대중 정부 2000년. 예?
629지, 629면 이제 전두환이지. 전두환 정부, 1987년, 이렇게.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다. 하루다가 선생님 이제 평가를 했고요. 19번. 미출진 이조직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김호봉이 이끈 이조직, 뭐예요? 조선의열단.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했잖아요. 1919년에 김원봉. 그러면 조선의열단 소속의 활동인데 옳지 않은 거. 독립지사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안살던 종로경찰서의 폭동을 근처했다. 종로경찰서에다가 이제 한 게 김상옥 선생이죠. 김상옥 지사, 그죠? 야구지사. 여기서 동양척식회사에다 폭탄 뒀다. 나석주 여기에 소속이죠. 상하이 홍콩공원 누구요? 윤봉길 선생 아니야, 의사. 그 윤봉길 이분 하는 애국단 아니야? 애국단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지. 이것도 뭐 하잖아. 그래서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또 이봉창, 이 두 분 있잖아. 나머지는 다 저기고. 그렇게 보면 되죠. 4번, 김익상. 조선총독부의 김익상. 이것도 다 의열단 소속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문풀, 시험 보러 가지고 문풀 해줬고, 최소한 요 정도 봐라 하는 거다. 뭐, 늘 똑같으니 공부 안 하면 어렵겠지만, 공부에 입막한 친구, 이건 하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걸 틀리면, 조선의열단하고 한인 애국단을 갖다 구분 못하는 거죠. 한인 애국단은 우리가 누가 조직했어? 김구 선생님 조직한 건데. 그죠? 김구가 조직했죠? 그 구분 못하는 거죠. 20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임시로 가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다 맡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의정부는 한 일뿐이고 6조도 그 직무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 기구로 인해서 의정부와 6조가 할 일 없었다. 유명무실해졌다. 유명무실. 그리고 왕권 약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요? 그렇지. 얼마나 문제 여러 번 다뤘죠? 비변사. 그 비변사에 대해서 옳은 것. 오직 군사 문제를 다 아니잖아.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 그죠? 국정 전반을 갖다가 다뤘고, 고종 때 폐지되었다. 이게 맞잖아. 고종 때 누가? 그렇지. 이건 뭐, 이게, 문제 같지도 않은 거지. 세종대 설치. 여러분, 세종대 설치한 게 아니라, 저기 중종 때 삼포회란이죠?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얼마나 했어? 삼포회란을 계기로 설치됐고, 임시기구로, 그러지? 을묘외변, 명종 때 상설화됐고, 선조 때 국가 강화됐고, 흥선 때 폐지됐고, 4번. 임진왜란 이후에 위량이 추락된 게 아니라 위상이 강화됐지. 왜? 국가의 모든 정무를 했고, 또 6조 중에서 공조를 제한 나머지가 다 됐다 그랬죠? 그걸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 귀도 한번 듣고, 선생님이 이거 봐봐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출제 빈도수 상, 중으로 표현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가 나오냐고. 다르게 나오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안 보는 건데, 그거 많이 안 본 걸 제대로 본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상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22년 2월 26일 날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입문시험을 이렇게 총평을 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작년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평이했어요. 유사했어요. 뭐 어렵진 않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4번하고 8번, 이거 상으로 다 이렇게 규정해 줬죠.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걸 규정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볼 때 8번하고 4번을 갖다가 이제 상으로 다 좀 규정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에 해당하는 게 한 5문제 정도 있었고 13문제 정도는 하였었다 하는 거고요. 문제의 구성을 보면 전근대사가 13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7문제. 근현대사가 35% 나왔어. 그래서 아까 내가 오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잖아. 근현대사를 못해주면 점수 안 나와. 그리고 한국사는 9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늘 얘기했잖아. 합격하는 학생들 90%가 한국사를 90점 이상 맞는다고. 10% 정도가 90점 못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사를 잘 본다 해서 엄청 좋은 게 아니라 한국사를 못 보게 되면 90점 이상 안 나오면 불합격으로 들어간다. 왜냐면 나 혼자 못 본 10%에 들어가면 어떻게 90%를 이겨. 영어를 갖다 90점 맞았다 해서 좋지만 그건 합격 불합격에 당락이 안 돼. 왜? 영어 90점 맞은 애들이 합격자의 10%도 안 되니까. 이 논리를 잘 이해하라고. 영어를 잘하면 무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데 결정 요소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선생님 얘기는. 한국사는 근데 점수를 못 맞으면 불합격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 점을 정확히 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현대사 꼭 잡아주란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볼 때 선생님 이제 강항서 수업이라 하는데 선생님 수업을 꾸준히 듣고 선생님의 해당 의도로 근현대사 수업 듣고 동영상 듣고 기본만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주는 유인물 잘 풀어보고 그리고 문풀 들었으면 최소 90점 맞아야 되고 긴장해서 처음 긴장했다 해서 하나 날렸다 때 85점. 85점 이하는 용서를 못하는 문제 이거는. 그렇죠? 실수해서 85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 85점에서 95점까지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고 거기서 이제 누가 실수 안 하냐는 100점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100점짜리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예상되는 쿼터가 85점 이상은 된다. 이렇게 예상할 쿼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2월 26일 본 걸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여름 초편까지 마무리 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의 수업 지시들 잘 따라 오시고 선생님 늘 하는 입버릇들을 하려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90점 맞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평까지 해서 마무리 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